저 이제 저희가 구문 독해 좀 스터디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사실 명목상은 이렇게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강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뭐 제가 뭐 파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무료로 좀 배포하는 그런 이제 강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많이 좀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이제 주어 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구문 독해를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마무리하고 오늘 주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좀 필기를 잠깐만 조금만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얘기 좀 한번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앞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 파트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 부분에 대한 것 갖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동사죠. 이게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장의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뭐 때에 따라서 요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영어의 문장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장이 조금씩 이제 경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를 취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투부정사다 뭐다 이런 건 약간 문법적인 개념인 거고,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요 주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목적어 보어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수식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구문 독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을 하는 것도 주어부, 그 다음에 동사부, 목적어 보어 해당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식어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거고, 4주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하루 일주일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달이죠. 12월 달에는 이제 요거를 종합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문법과 구문 독해를 같이 한번 해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할 때는 이 구문 독해를 할 때는 이제 좀 문법적인 설명이 많이 생략이 됩니다. 막 뭐 투부정사가 어떻고, 물론 제가 필요한 건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뭐 투부정사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좀 빠져요. 뭐 관계대명사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빠지고,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방법,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방법, 이 자리에서는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뭐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건 이제 제가 좀 어떤 커리큘럼, 그러니까 학원에서 되게 어떤 공식 커리큘럼엔 없는, 제가 이제 따로 하는 어떤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와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두 시간 해가지고 이제 주어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주어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까지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7번부터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첨부 자료 첫 번째 거 이제 아마 단어 구절로 이루어진 주어의 해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스텝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첨부 파일에서 17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이게 16페이지가 되겠네, 그쵸? 16페이지에서 17번에 whether an animal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17번에 봅시다, 이제. 자, whether부터 지금 우리가 주어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 파트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주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 얘는 제가 이제 주어인 뭐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주어에는 뭐 명사, 일반 명사 뭐 이런 것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어 중에 또 다른 어떤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요소죠.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의 이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갖다가 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I가 들어가서 이 명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하나의 전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걔를 갖다 우리가 명사절 또는 주어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주어는 whether부터 loneliness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주어를 갖고 동사 이렇게 보통 찾을 때 주어가 이렇게 앞에 있고 동사가 있으면 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동사 앞에서 끊어서 여기를 갖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주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쪽에 전부 다 주어라고 한다 했는데 이 주어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주어에 만약에 어떠한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은 여기를 하나의 이제 명사절, 주어절로 보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전부 다 뭘로 우리가 주어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이런 그 주어절에서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제 동사가 명사절 접속사 whether라는 게 있고 동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동사가 is라는 게 보이니까 어디에서? is 앞에서 끊어주고 여기 앞에를 전부 다 뭐로 파악해 주신다? 주어로 봐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주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동물이 can feel,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항상 요것도 이제 많이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접속사 있잖아요. 명사절 접속사 특히 또는 뭐 어떤 부사절 접속사도 그렇고 접속사의 해석은 이 접속사 고유의 의미에다가 플러스 동사 뒤에서 뭐뭐 하는지라는 말에 붙여주시면 돼요. 뭐뭐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쉽게 문장 한번 써보면 아이고 제가 일단 따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지금 봐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what부터 doing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동사가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주어라고 봅니다. 이때 what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예요. 의문사, 명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명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동사 끝에다가 그러니까 이 접속사의 의미와 그러니까 이 명사 의문사의 의미와 그 다음에 플러스 동사 뒤에다가 지를 붙여가지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신이 what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원래 그 의문사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are doing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지라는 말을 끝에 붙여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런 식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어떠하다? 중요하다. 그렇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이런 의문사가 접속사이면서 어떤 명사 자리에 쓰였을 때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할 때 동사 뒤에다가 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아마 이제 다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 whether an animal can feel anything similar to human loneliness인데 자, 문장 구조 파악해보면 자,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anything 뒤에서 끊어주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때 similar부터 loneliness까지가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명사를 형용사 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또 수식어 파트 가서도 해석으로 자세하게 볼 거고 문법에서도 요건 이제 우리가 그 형용사가 뒤에서 이제 꾸밀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럼 보면은 동물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것을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similar 비슷한 어떤 것을 to human loneliness니까 인간의 외로움과 비슷한 어떤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외로움과 비슷한 어떤 것을 동물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어떠하다 is hard to say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떠하다 hard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 whether라고 하는 요 명사절에 갖다가 주어 자리에 써서 이제 is라는 이제 동사를 썼고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동사 끝에다 붙여가지고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것, 인간의 외로움과 비슷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hard to say,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목적어 보어 파트 가서 또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추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주어 해석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주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자, 봅시다. 이제 18번에 문장 구조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whether라고 하는 또 뭐가 보여요? 명사절, 접속사가 보입니다. 그럼 그 뒤에 we, 주어, develop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뒤에 또 뭐가 나와? 동사가 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동사가 또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끊어져 전부 다 뭐로 파악한다? 우리가 주어로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주어일 때. 자, 그래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똑같습니다. 지금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지를 붙여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개발시키는지 아닌지, 무엇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달시키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는지 아닌지는 여기까지가 주어. 어떠하다? depends on이 동사입니다.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의존한다? 주로 어디에 달려있다? How easily, 얼마나 쉽게 우리가 express, 표현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표현하는지에. 무엇을?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쉽게 표현하는지에. when, 뭐 할 때? when we are young, 우리가 어릴 때. 그쵸? 우리가 어릴 때, 부사절,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이겠죠.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다니까.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 물론 얘는 지금 주어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똑같아요. 이게 명사절 해석할 때 보면은 봅시다. how 다음에 easily라는 부사가 나왔죠. how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쓰게 되면 얼마나 뭐뭐 한지라고 해석하면 얼마나 뭐뭐 한지. 그때 그 뭐뭐 한지를 갖다 어디에 붙인다고요? 동사에 붙인다고, 동사에. 그래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문사를 해석할 때는 명사절일 때 뭐뭐인지를 갖다가 동사 뒤에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에 봅시다. 19번, 20번까지가 기본이 되겠네요. 자, 19번에 봅시다. It made us surprised that she kept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때 이 it이라고 하는 존재, it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좀 아셔야 돼. 그런데 it이 그것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라고 하면 앞에 뭔가 일단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물론 이제 우리가 문맥을 딱 이렇게 좀 딱 끊어서 가져와가지고 앞에 있는 문맥을 모르니까 얘가 뭔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봅시다. 그것은 우리를 놀랍게 만든다. 이 대절, 그럼 이 대절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얘가 주어고 made가 동사, us가 목적어, surprised가 목적격 보어라고 치면은 that은 뭐냐고, that은. that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가 뭐 수식어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부사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that의 위치가 되게 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it을 갖다 무엇으로 보고 it을 가짜 주어로 보고 it을 가주어로 보고 made가 동사, us 목적어, surprised 목적격 보어, 대절을 뭐로 보면 되겠다? 진짜 주어로 보면 되겠죠, 여기를. 진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뭐가 놀라게 만들었다? 대절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고요. 자,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놀라게 했다. us가 surprised, 우리가 이제 놀라게 된 거니까. 자, 무엇이? 여긴 이 대절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it이 아니라. she, 그녀가 kept the secret, 비밀을 지켰다라는 것. 누구에게? to herself, 그녀 스스로에게 that long,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 스스로에게 뭔가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놀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비밀을 되게 간직 잘하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에 이제 기본이죠. 주어 파트 기본 20번에 보시게 되면 자, the number of the ca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어가 보다 the number. 그렇죠? on the card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후치수식이 하나죠. 대표적인 후치수식. 전치사 플러스 그러니까 주어와 여긴 이 동사 사이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면 후치수식으로서 주어를 꾸미고 있다. 그 카드에 있는 the number 그 수겠죠. 카드에 있는 그 수와 숫자와 카드에 있는 그 숫자가 should be identified with 여기 be identified with 뭐뭐와 동일시되다. 뭐뭐와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카드에 있는 숫자가 should be identified with 뭐뭐와 일치해야 하는가? 뭐와 일치해야 된다? the one 그 하나와 일치해야 되죠. 그 한 가지와. 그게 어떤 한 가지예요? on the other 체크북. 이 체크북이 그냥 우리가 그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표. 그러니까 수표에 있는 the one.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게 뭐다? 앞에 있는 숫자. 수표에 있는 그 숫자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일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the number. 그 카드에 있는 숫자는 should be identified with 뭐뭐와 일치해야 한다. 뭐와 일치해야 된다? the one 그 한 가지. 이때 one이 가리키는 게 숫자. 그 숫자와 일치해야 된다. 어디에서의 숫자? 수표에 있는 숫자와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